금융위기 하락장과 현재의 하락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2008년대 2023년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냉철한 시각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지금 거래 차트입니다. 가격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차례 급락이 한번 떨어졌어요. 이 급락이 2008년이죠.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급락이 떨어졌다. 언제까지 급락이 떨어졌냐? 2009년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재차 무너졌다는 것이 앞으로도 똑같은 패턴이 나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안 찹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하락장이 과거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의 하락장과 똑같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입을 모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쉬울 거면 투자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있죠. 부동산 주식이 왜 어렵습니까? 그냥 투자라고 보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과거의 패턴이 똑같이 재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패턴이 매일 반복이 되면은 이거는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누구나 돈을 쉽게 벌 수 있겠죠. 패턴은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운도 연속이 되지 않고 패턴도 연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좀 살짝 뭐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재차 또 무너질 거다. 이제 3월달 이후로는 무너질 거라고 하면서 이제 또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나오고 방송 나오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근거를 무엇으로 대고 있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하락장을 예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6월 9일입니다. 자, 이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닥을 찍게 됩니다. 어디가 먼저 바닥을 찍었냐? 강남 아파트. 지방 아파트는 조금 다르게 연출이 됐죠. 서울하고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서울권, 강남권 아파트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인 바닥은 2012년도에 만들었어요. 자, 이때 보시면은 서울의 대표 아파트 압구정, 그리고 뭐 대치동의 음마. 자, 여기서 지금 최저가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여러분들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참조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아파트. 이게 8억 원에도 급매물 8억 원에도 매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전문가들이 했던 말이 부동산 사면 아파트 사면 망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8억 원을 찍고 나서 영원히 그 가격은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사를 보시면은 2012년도 6월달 맞죠? 아까도 보셨던 6월달 역사적 바닥을 찍었을 때 금융위기 오냐, 국제금융위기 오냐, 부동산 공황이 펼쳐진다고 하면서 또 이런 난리 브루스 또 명을 또 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전문가들하고 다 똑같아요. 그때도 무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런 책이 출판이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책이 하나 출판됐는데 뭐 잘 아실 거예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부동산 베스트셀러. 부동산 사면 망한다는 베스트셀러가 이 당시에 좀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최바닥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속았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이클들이 큰 사이클들이 계속 돌고 돌 뿐이죠. 그러나 주식 같은 경우는 인생 전 재산 몰빵이 안 돼요. 몰빵. 사실 이게 몰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사실 실질적인 전 재산 몰빵입니다. 이게 왜? 은행에서 지금 부채
빚과 부채를 끌어당겨 가지고 레버리지를 써서 지금 올인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의 얘기가 완전히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이클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2번 정도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부동산은 사이클 2번 정도입니다. 2회전. 네, 이 사이클 오름과 정점과 저점이 오고 가는 이 사이클 2번만 맞으면요 인생 바뀝니다. 인생이 편안해져. 그런데 이 역사이클을 잘못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바이죠. 예, 여기서 셀, 여기서 또 바이, 예, BUI, 여기서 셀. 대부분 이런 패턴이에요. 왜? 전문가 얘기 듣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미푼 선생 말을 안 들으니까. 자, 이렇게 사이클을 역으로 일어나는 이 사이클 2번으로 맞게 되면요, 인생 피곤해집니다. 완전히 인생, 네, 나락으로 빠집니다. 역전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이클 2번만 잘 맞으면 인생이 그냥 팔자가 펴는 거고, 사이클 2번 역으로 제대로 한번 맞게 되면은, 네, 완전 그냥 호구되는 겁니다.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당시도 마찬가지다. 네, 전문가들이 사야 될 시기를 전문가들 때문에 사지 못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거 정답지 다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신고가와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고가. 그 다음에 뭡니까? 미분양. 네, 하락장은 하락장이에요. 근데 신고가와 미분양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뭡니까? 건설사 부도. 제가 이거는 작년 초부터 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있었던 하락장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가 무너지는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고가 아파트. 또 무엇입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주 고가 아파트, 아주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 있죠. 재건축. 네, 투자용. 이런 아파트들이 시세의 하락 리딩을 끌어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신고가와 미분양이 겹쳐지는 하락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건설사 부도까지. 자, 이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지금은 신고가 서울, 부산에 2곳만 보라고 했습니다. 매일 신고가 나요, 매일. 하락은 하락인데 매일 신고가 나온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크다. 선진국으로 갔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70억 그냥 찍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한남더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나인원 한남, 여러분들 한강변 아파트, 부산에 보시면은 광안대교권 아파트, 해안 일선에 있는 아파트들은 왜 지금 신고가가 올라갑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의 게임은 이전의 게임하고 다르다. 무엇입니까? 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2008년도 이후의 하락장에서는, 네, 이거는 뭐 재건축이니 뭐니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락장에서 그냥 다 꼬로박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락 중에도 재건축이 또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재건축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한강변이죠.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희소성에는 불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희소성이란 개념을 이제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와 미분양이 겹치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평균입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데, 자, 전체 평균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야. 마이너스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전체 모든 아파트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또 미분양이 계속 되는 거야. 미분양은 완판이 되는 아파트도 있지만 미분양과 완판이 되는 아파트가 서로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모든 아파트가 떨어지는 하락장도 제가 없고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 상승장은 앞으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치는 아파트와 미분양이 겹치느냐. 여러분들 댓글에 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구독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평균의 함정에 빠진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네,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신고가 치는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전체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마이너스 빠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함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선진국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희소성으로 간다는 거죠. 그 희소성이 무엇입니까? 불황이 없다는 겁니다. 불황. 그래서 지금의 명품의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5억 스포츠카 이거 마세라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국에 5대가 배정이 됐는데 그날 하루 만에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2008년도하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겁니다. 반값 아파트죠.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은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명박 때는 그린벨트를 많이 이용했죠. 그린벨트. 국유지. 지금은 그린벨트가 없어. 왜? 그때 다 지었거든. 그리고 또 하나 반값 아파트입니다.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그냥 분양가죠. 이거 분양가. 분양가를 그냥 할인을 거의 반에 할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떨이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양가 낮출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게 어떻습니까? 시세가 어떻게 됐죠? 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반값인데 지금 아파트를 살 필요 있나요? 이거 지금 팔아야지 이거를. 이걸 팔아서 어떻게 한답니까? 강남 아파트 팔아가지고 반값 아파트 들어가야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그게 싸니까. 근데 2억 아파트 강남에 2억 아파트 만든다는 거예요. 2억 5천.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미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시세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 아파트가 분양가가 반값이시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8년도는 원자재가 폭등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어때요? 지금 분양가 살인적이죠. 분양가가. 그러니까 이 분양가가 살인적이니까 미분양이 또 나오는 겁니다. 미분양. 2008년도는 분양이 완판이고 지금은 미분양이고. 근데 지금은 분양가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둔촌주공 시리즈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아파트 보시면은 원밸리뿐만 아니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가 올려달라. 안 올려주면 공사 중단한다. 맨날 신문기사에서 보는 내용이잖아요. 이번에 분양가 700만 원 넘었대, 800만 원 넘었대. 부산이었던 곳은 900만 원 넘었대, 980만 원 됐대 분양가. 공사비가 평당 공사비가. 자,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은 지금의 패턴과 안 맞다는 겁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건. 2008년도의 조건하고 2023년, 2022년도의 조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패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2008년도에는 지금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대. 더블 딥이 됐다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세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재료를 보면 안 된다는 거다. 재료. 자, 시세는 무엇이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다. 재료는 핑계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패턴은 절대로 앞으로 똑같이 나올 수가 없다. 패턴의 연속성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전과의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패턴은 나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전체 시장이 올라가거나 전체 시장이 내려가는 아파트가 내려가는 시장은 앞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